평상시에 이 자세 똑같이 하세요? 덤벨 프레스 진행하세요? 네,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영상에서 저한테 원래 하시던 자세 피드백 달라고 할 때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호입니다. 자, 저희 이제 3주차 돌입했고요. 4주차 넘어가기 전에 모시고 그간 훈련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제가 항상 중간평가나 주간평가를 진행할 때 유심히 훈련 일지를 봐요. 훈련 일지를 봤을 때 제가 조금 의문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또 훈련자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지 수치적으로 나오는 거 이외에 또 인터뷰를 해보면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여쭤보고 오늘 쭉쭉쭉쭉 영상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여태까지 한 3주 정도 코칭을 쭉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느껴지시는 부분들 있으세요? 하면서 좀 제일 힘들게 느꼈던 건 솔직히 식단이고요. 매크로로 만들어주신 식단 자체는 네. 굉장히 단순한 식단이고, 네, 단순한 항목인데 네. 그거를 세팅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왜 힘들까라는 생각이 좀 자괴감 들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냥 주문하면 되거든요. 주문하고 조리하면 돼요. 네, 그렇죠. 그냥 고구마 주문하면 되고요. 그냥 닭가슴살 주문하면 되는데, 이거 자체도 처음에는 시작할 때 딱 이제 주문 다 해놓고 세팅돼서 온 거를 조리만 해놓고 먹으면 됐었기 때문에, 근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에 이게 이제 다 소진이 되면서 네. 또 주문을 걸어야 되고, 또 닭가슴살도 할인할 때 또 샀으면 좋겠고, 고구마도 좀 더 맛있고 할인하는 걸 샀으면 좋겠고, 이런 거를 또 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퇴근하고 와서 운동하고 와서 집에 돌아오면 집에 또 해야 될 일들이 있고요.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의지만 있으면은 저녁에 식단을 다 세팅해놓고 나갈 때 챙겨 나가면 되지 않냐. 네네. 저도 생각은 그렇게 들지만, 오븐에다가 뭐 고구마가 있다 하더라도 네. 고구마 넣어놓고 네. 아침에 그걸 포장해서 가져가는 것도 출근이 늦으면 네네. 그냥 나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그럼 또 밖에 나가서 또 사 먹고, 그럼 또 깨지고, 이게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제일 심하세요? 점심입니다. 점심. 네, 점심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면 점심 도시락 챙기기가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인 거죠, 정리하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의제의 문제로 둘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밀어두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재원님 솔루션에 빗대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점심에 보통 저희가 뭐 고구마 또는 닭가슴살이에요. 이거 도시락 싸기가 너무 번거로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그러면 여기에 매크로에 맞춰서 여기를 가면 돼요. 편의점을 털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요새는 편의점에 딱딱딱 식품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뒤에 영양 성분이 다 써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의점 가가지고 점심에 사오면 하나의 식단이 꾸려질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섭취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하면 거스를 일이 없어요. 왜냐? 편의점이 뭐 땡땡 25시도 있고 C 머시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메뉴들은 다 고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점심 식사를 해결하러 갔을 때 얘네가 없을 리가 거의 없을 겁니다. 또 미리 세팅해 놓은 식품군에서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편의점을 이용하면서 고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식품군들을 찾았으면 그걸 하나의 내 도시락이라고 생각하고, 싸지는 않지만 편의점에서 싸놓은 내 도시락, 이렇게 생각하고 가셔서 구매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이것만 여유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간 이제 설명 위주로 좀 많이 진행을 했으니까, 오늘은 데이 1에서 좀 아리까리했었던 운동 종목들 짚어서 자세 잡아드리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 1에서 짚어드릴 운동은 플랫 덤벨 프레스입니다. 평평한 벤치에서 덤벨 프레스를 진행하는 거고요. 목표 근육은 가슴 아래쪽이에요. 자, 그러면 평상시 하시던 대로 그대로 보여주시고, 제가 잡아드릴 부분이 있으면 잡아드리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뭐 이게 지금 모양만 크지 4kg짜리인데 40kg라고 생각하고 한번 똑같이 해보십시오. 지금 덤벨 킷 다 40kg짜리. 연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오케이. 이제 목표 개수가 끝났어.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선 들고 내리는 자세는 짚어드릴 게 없이 좋고요. 평상시에 이렇게 하세요? 네. 평상시에 이 자세 똑같이 하세요? 덤벨 프레스 네, 진행하실 이렇게 때?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영상에서 저한테 원래 하시던 자세 피드백 달라고 할 때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일단 제가 텍스트로 피드백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현장에서 한 번 더 봐드리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넘어온 거고요. 어찌됐든 평상시에 하실 때는 팔꿈치의 각도가 완전히 바깥쪽으로 이제 벌어져 있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한 이 정도 각도에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텍스트로 수정을 해드리기를 몸통에서 몇 도? 45도 정도 내려온 상태로 프레스 운동을 진행해야 된다.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선 팔 내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저희의 목표 근육이 가슴 아래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랫을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팔꿈치가 향하는 각도는 약간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각도보다는 아래에서 그냥 위로 밀어내고 아래에서 위로 넘어가는 이 정도 각도가 나와주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렇게 자세를 설정하고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옆으로 살짝 돌아주시면 지금 가슴 근육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 있는 애는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갈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애는 바깥에서 좀 안으로 들어오는 모양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목표 근육인 아래쪽은 약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서 있을 때는 위에서 아래지만 눕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아래로 살짝 찍어 누르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네. 그러면 허리 안 꺾고 그냥 편하게 서주셔도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듯이 가려면 팔꿈치가 벌어져 있는 것보다는 약간 몸통에 45도 있는 게 위에서 아래로 찍어 내리는 궤적을 만들기에 편할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목표 근육의 힘선과도 더 정렬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몸통에서 45도를 유지를 하고 운동을 진행하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게 힘쓰기 훨씬 더 유리해요. 이건 그냥 들어만 두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내적 모멘텀이라 그래서 근육이 몸 안에서 힘을 잘 쓰게끔 하는 힘과 관절의 축과 힘의 수직 거리가 있어요. 관절의 축과 목표 근육의 힘선 상상에서 봤을 때 이 각도가 큰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가슴 근육의 내적 모멘텀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게 가슴 근육이 힘 발생하기에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면 무게를 더 높게 다룰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참고하셔서 다시 5개만 해보실 거고, 제가 또 나오는 자세에 대해서 수정해 드리는 방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가보시죠. 오케이. 자, 지금 이게 40kg짜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5개 시작. 둘, 셋, 넷, 다섯. 자, 천천히 내리시고.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 하나는 수정이 된 거예요. 팔을 완전히 바깥쪽으로 벌리는 게 아니라 몸통에서 40도, 45도 정도 유지를 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누워서 프레스하는 동작에 바닥 자세를 다시 한번 잡아보실게요. 오케이. 자, 우선 3개 한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스탑하면 거기서 멈춰주시는 겁니다. 오케이, 시작. 하나, 오케이, 둘, 바닥, 셋, 천천히. 이렇게. 자, 스탑. 이제 지금 점점 하면서 많이 교정이 되시고 있는 건데, 우선 덤벨은 아래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로 떨어지는 덤벨에 대해서 기둥 역할을 잘 해줄 수 있는 게 전환이어야 돼요. 그러면 전환은 기둥이 기울어진 것보다는 이 무게를 받치기 위해서 기둥은 일자인 게 유리하죠. 지금은 너무 바깥쪽으로 많이 퍼진 거고요. 요 정도가 일자인 겁니다. 그간 해오셨던 동작은 얘가 안으로 많이 쓸어지고 기둥이 이렇게 쓸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리됐어요? 네. 요것만 참고하셔서 중요한 포인트니까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건 무거운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기둥을 항상 일자로 유지해 주시는 포인트입니다. 정리되셨죠? 네. 자, 3개만 해볼게요. 하나, 기둥 일자 유지 잘 해주시고, 예, 둘, 셋, 바닥에 천천히 내려가서, 오케이, 스탑. 자, 이제 이 기둥을 일자로 유지하려면 팔꿈치의 포인트를 잡으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데, 팔꿈치는 항상 주먹에 수직 하방이 있어야 돼요. 즉, 지금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극단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있게 되면 주먹 직하방에 팔꿈치가 없잖아요. 팔꿈치가 주먹 직하방에 오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단 이때 어깨는 귀에서 멀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깨를 올리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깨는 가만히 있고 팔꿈치만 이렇게 돌아가 줘야 된다는 거죠. 되셨어요? 네. 이 상태에서 가면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올 수 있죠. 네. 이 상태로 자세를 잡아주시는 게 주먹 직하방에 팔꿈치가 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둥도 일자로 서요. 정리됐어요? 네. 항상 덤벨 주먹 밑에 뭐가 있어야 된다? 팔꿈치가 있어야 됩니다. 요거 참고하셔서 다시 3개만 더 해보실게요. 그렇죠. 하나, 둘, 오케이. 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건데